그래서 이제 티어를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등급은 7506인데 쓰레기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그냥 B등급으로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코믹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모니터링 헤드폰들을 비교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격대는 전부 10에서 20만원대고요. 누구나 아실 법한 소니의 MDR7506이랑 오디오 테크니카 ATH M50X 그리고 비교적 최신 제품인 KRK의 KNS8402를 비교해볼 겁니다. 참고로 KNS8402는 전작인 KNS8400을 써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직접 비교해보니 아예 다른 느낌이니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훨씬 개선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역에서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제작에서 헤드폰을 사용하는 용도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코딩입니다. 녹음 단계에서는 밀폐형 헤드폰이기만 하면 취향에 따라 어떤 헤드폰이든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셋 다 밀폐형 헤드폰이므로 전원 합격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믹싱용 보조도구입니다. 보조도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헤드폰은 메인 도구로서 절대 스피커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헤드폰은 귀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일정한 레벨로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테레오 이미지를 정확히 조절하는 게 불가능하다. 크게 이 3가지입니다. 귀에 가해지는 데미지는 스피커의 경우 저는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작업하면 고역대와 저역대 반응에 귀가 적응해서 무뎌지므로 충분한 양임에도 저역이나 고역을 더 부스트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드폰은 귀에다가 직접 때리기 때문에 10분, 20분 정도만 쓰고 있어도 무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많이 사용해서 손상된 청력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래 음악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레벨로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등청 감곡선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의 귀는 레벨에 따라서 다른 주파수로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dB SPL은 되어야 그나마 평탄하게 듣게 되기 때문에 80dB SPL로 모니터링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듣고 어떨 때는 이렇게 듣는다면 매번 소리가 달라지고 굉장히 헷갈려서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피커 환경에서는 SPL 측정기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 측정기는 없지만 저 같은 제네렉 유저들은 이 GLM 측정 마이크를 이용하면 이렇게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SPL 측정값을 표시해줍니다. 물론 SPL 측정기는 C 웨이팅을 지원해야 하는데 GLM 마이크는 Z 웨이팅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람의 귀는 저역대에 더 무디기 때문에 저역대만 엄청 큰 소리가 있다면 사람 귀로는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닐 수 있지만 기계는 엄청 큰 소리로 인식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럼 그 수치를 읽는 사람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역대에 로우컷 필터를 완반하게 줘서 저역대 반응을 줄이고 사람 귀가 인식하는 것에 가깝게 수치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C 웨이팅입니다. 하지만 GLM 마이크 같은 측정 마이크들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필터도 걸려있지 않은데요. 그게 Z 웨이팅입니다. 그래도 이 특징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Z 웨이팅은 내가 듣고 있는 것보다 저역대 반응에 예민하므로 킥과 베이스가 세게 칠 때는 90dB SPL 넘게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인지하고 미터기를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제네렉을 안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유저분들은 유료 어플이지만 스튜디오 6 디지털의 SPL 미터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C 웨이팅 기능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특별히 좋다고 알려진 어플은 없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소음 측정기라는 어플이 C 웨이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런 어플들은 스마트폰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어플을 켜놓고 평소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레벨로 계속 작업하시면서 미터를 관찰하시면 이 정도 레벨로 들으면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한 레벨로 모니터링 하는 데는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폰은 어떨까요? 헤드폰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레벨이 어제 듣던 레벨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레벨로 들으면서 오늘따라 왜 저역이 약하게 들리지? 어제 들을 땐 괜찮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테레오 이미지 문제인데요. 사람의 귀는 왼쪽 귀가 왼쪽 스피커만 듣는 게 아니죠. 오른쪽 스피커 소리도 분명히 왼쪽 귀로도 들리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 때 평소에 사람이 듣는 느낌 그대로를 기준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좌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헤드폰만으로 패닝을 하시고 나서 스피커 환경에서 들어보시면 내가 의도한 위치에 가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분들께는 헤드폰을 보조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역폭 문제입니다. 우선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5인치나 6.5인치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제네렉의 8330의 스펙을 보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45Hz부터라고 되어 있고 괄호하고 -6d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 여기를 기준 레벨이라고 봤을 때 45Hz에서는 -6dB 작게 재생한다는 의미이고 40Hz까지 가면 거의
10dB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데 3dB보다 낮게 나오는 대역들은 믹싱의 관점으로 볼 때 정확히 체크할 수 없는 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50Hz 이하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고 이거는 다른 5인치 스피커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6.5인치 스피커인 8341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341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38Hz부터라고 되어 있고 역시 괄호 안에 마이너스 6dB가 적혀 있습니다. 이 스피커도 약 40Hz부터는 거의 체크가 안 된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서브우퍼를 사용하시거나 애초에 유닛의 크기가 큰 8인치 이상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역폭의 한계로 인해 현대 믹스에서 너무나 중요한 50Hz 이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서브우퍼를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당장은 그나마 작은 스피커들보다는 저역대 대역폭이 잘 나오는 헤드폰들을 보조도구로 사용해서 저역대 체크용으로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저역대 반응입니다. 실내에서는 룸모드와 반사에 의해서 캔슬되는 주파수인 딥과 중첩되어 증폭되는 주파수인 피크가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스피커가 플랫해도 룸 어쿠스틱과 스피커의 DSP EQ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지 못하면 플랫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고역대 반응은 생각보다 여러가지 배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역대만큼은 룸 어쿠스틱과 DSP EQ가 없다면 거의 제어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헤드폰을 통해서 저역대를 체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역대 반응이 비교적 정확한 헤드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드폰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잘 세팅한 스피커를 위주로 체크하시고 헷갈리는 저역대를 체크하는 용도로만 잠깐 썼다가 다시 벗는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정리하자면 심사 기준은 초보자분들이 체크하기 어려운 저역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하나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소니 MDR7506은 하이가 너무 세다고 유명하죠. 역시 너무 셉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헤드폰 모니터링의 문제점 중 하나인 귀에 가해지는 데미지 관점에서 보면 가장 심합니다. 귀가 아픕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는 7506이 저역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역폭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하지만 하이가 너무 세서 그 양 자체가 작게 들리는데 생각보다 대역폭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점은 오해를 풀어주고 싶네요. 그 다음 ATH M50X는 확실히 저역대에 문제가 있는 믹스를 재생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저역대를 잘 재생해준다는 말이고 다만 문제는 중저역대가 좀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전체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역대의 양이 지금 과한가를 판단할 때는 가장 좋았습니다. KNS8402는 밸런스적으로는 셋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하이도 쏘지 않고 저역대도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다만 M50X만큼 저역대 문제 있는 믹스를 들었을 때 확 구분되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어를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등급은 7506인데 쓰레기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그냥 B등급으로 놓겠습니다. 그래도 레코딩에서 자기 목소리 날카롭게 잘 들리게 하고 싶은 분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가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요. 전체적인 밸런스의 완성도로 봤을 때는 사실 8402입니다. 하지만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피커를 메인으로 쓰고 헤드폰을 보조로 쓴다, 저역대 체크용으로만 쓴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얘가 A이고 더 저역이 잘 나오는 M50X가 S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M50X는 중저역 부스트가 심하므로 그 점은 인지를 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킥의 질감 같은 게 스피커로 들을 때랑 많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도 중저역보다는 초저역의 양을 판별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티어를 매겼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